합시다. 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초반에 이 개념 설명하는 거를 잘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지금부터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이 초반에 내가 개념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끝까지 못 풀어. 성현이 여기서부터 꼬였지? 그죠? 그러니까 두 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조건부 확률. 뭐야 이거?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확률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걸 어떻게 읽냐면 P B B 바 A 얘를 바로 읽어요. 자, 해서 B 바 A 제가 그렇게 읽을 건데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P B 바 A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 P A분의 P A 교 B래. 뭐야?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지? 지금부터 이해시켜 드립니다. 잘 들어. 조건부 확률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끝나요.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치자. 근데 우리가 안경을 쓰고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있고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 조건부 확률은 원래 이게 항상 이런 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뭔지 모르겠으나 남자가 17명, 13명, 37, 47. 지금 제가 일부러 소수를 고른 거예요. 소수. 전부 다 소수죠. 그러면 와 이거 두 개 더 아유 이런 바보. 자, 멍청하긴. 다시 숫자를 잘 맞춰볼까? 23, 37. 자, 잘 보세요. 두 개 더하면 남자 40명 있네. 여자 몇 명 있어요? 50명 있네요. 여학생이 좀 많아요. 자, 안경 낀 사람 두 개 더하면 30명이죠. 안경 안 낀 사람 더하면 60명이네요. 전체 인원수는 90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남자일 확률. 첫 번째, 남자일 확률. 두 번째, 안경 낀 남자일 확률. 물어볼게요. 우리 아직 뭐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 선은아, 예. 이 표에서 남자일 확률은 뭐예요? 약분, 약분하지 마시고 90분의 40입니다. 효주야, 여기서 안경 낀 남자일 확률은 뭐예요? 90분의 17. 그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하자. 남자애들한테는 전부 다 검은색 옷을 입히는 거야. 검은색 체육복을 입혀요. 여학생들은 전부 다 하얀색 체육복을 입혀. 옛날에는 바지하고 치마로 설명했더니 애들이 젠더 감성에 리드가 된다고 해서. 자, 그죠?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검은색.
정말 애들이 지적하더라고. 선생님 그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죠? 자, 남학생들은 검은색 체육복을 입고 여학생들은 하얀색 체육복을 입고 있어. 이제 애들한테 다 뒤돌으라 그래. 얘 90년한테. 야, 너네 뒤돌아. 그러면 뒤를 돌면 내가 학생들을 봤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죠. 검은색 옷 입은 애들은 남자고 하얀색 옷 입은 애들은 여자니까. 근데 누가 안경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지? 이게 90명이 쭉 돌더라고. 내가 딱 멀리서 보고 야 너! 콕 집었어. 근데 내가 남자애를 골랐어. 내가 선택한 아이가 남자였을 때 그 아이가 안경을 쓸 확률을 물어볼게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어. 확률밖에 안 배웠어. 서희야, 남자였을 때 안경을 쓸 확률은 무엇입니까? 40분의 17. 얘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설명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까? 남자를 집합 A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남자 안경이잖아. 이것도 또 젠더 감성의 좀 남자 위주의 설명이니까 좀 그런가요? 다음엔 여자로 바꿔야 되겠다. 다음에 지금 우리 관심이 안경이니까 이거 집합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전체 인원수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뭡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죠. 얘는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지. 안경 쓴 거니까 얘를 집합이라고 하지. 그럼 얘는 뭐예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남자일 확률을 물어본 거는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PA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맞잖아? 그럼 PA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집합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 나눈 거죠. 이해했어요? 여진아, 그럼 두 번째 거는 내가 뭘 물어본 거야? 안경 낄 남자의 확률은 내가 뭘 물어본 거야? 집합 A랑 집합 B의 교집. 그렇지. 교집합일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지?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럼 여기도 90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죠. 위에는 A랑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죠.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17은 A하고 B가 크로스가 되지. 그럼 얘는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야. 그죠? 얘를 봤더니 4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희가 되게 대답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건 니네가 조건부 확률을 안 배웠잖아. 아직 뭔지 모르잖아. 그냥 상식으로 대답을 한 거야. 내가 남자를 선택했을 때 그 남자애가 싹 뒤를 돌았는데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을 본 거잖아. 그럼 여기서 40은 뭐예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죠. 17은 뭡니까? A 교 B의 원소의 개수지.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데 얘는 쓸 게 없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세 번째 거를 정의하기로 했어요. 야! 우리 이거 이렇게 쓰자. 자, 집합 A가 자, 지금 저의 이 잔망스러운 손동작을 잘 봐야 돼. 집합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집합 B가 일어났을 확률입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 P, B, A네. 자, 이제부터 이론을 전개해 나가 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셨죠? 아, 선생님,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얘를 분자 분모를 NS로 나눕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야? 이 아이는 P, A, 교, B죠. 이 아이는 P, A지. 오! 선생님. 그럼 이 아이를 드디어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A와 B의 교집합에 발생할 확률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정리했는데 곱셈 정리를 정의하지 않았잖아. 왜냐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조건부 확률식에 있어요. 잘 들어!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얘를 여기다 곱하면 P, A 교 B는 PA 곱하기 P, B가 A인데, 자,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했어. 근데 우리가 곱사건은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해야 되지. A가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곱셈 정리인데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조건부 확률에 집중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다 납득을 했지? 그지? 여러분들의 친숙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의 본질은 이것이야.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거를 1번, 2번, 3번 아이고! 이거 써야 되는데 지웠네. 아이씨. 다시 쓸게요. 분하다. PA는 아까 뭡니까? NS분의 NA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또 여기 조금 확률 간만에 수업하다 보니까 자, 얘는 NS분의 NA 교 B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오픈하고 나서 확률과 통계 뒷부분을 한 번도 수업 안 했네. 미적분도 거의 한 3년 만에 하는 건데. 봐봐. 나머지는 다 했는데, 봐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전 사건은 1번, 2번, 3번, 4번 분의 1번, 2번이죠. 얘는 1번, 2번, 3번, 4번 분의 교집합이니까 2번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밑에가 항상 전체 경우의 수였어, 그치? 근데 우리가 남자였을 때 안경 쓸 확률을 봤더니 이 아이는 얘를 위아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갔죠. 이거잖아, 그치? 얘를 봤더니 집합 A가 1 플러스 2지. 교집합은 2지. 그죠? 자, 잘 들어. 조건부 확률은 항상 모양이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밑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 오케이? 근데 얘를 보시면 봐봐. 아까 우리가 정의한 P, B 다 A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니까 얘는 봐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된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1 플러스 2로 가는 거예요. 사건 A 중에서 B가 발생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는 와 세모 더하기 네모는 네모꼴이구나. 오케이? 그런데 자 보세요.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서로소죠. 1번은 A차 B고 2번은 A교 B고 3번은 B차 A고 4번은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발생한 걸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그림에서 사건 B는 2번, 3번이잖아요. 2번, 3번 중에 A가, 자, 2번, 3번 중에 A에 해당하는 건 2지. 이렇게 되네? 이거 봐라.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꼴이지. 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 근데 물론 밑에가 3개일 수도 있어. 밑에 3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 근데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갑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표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또 해볼까? 심심하니까 선생님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한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 그림에서 A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3번, 4번이죠. 3번,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자, A가 발생하지 않을 것 중에서 B가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 3번이 올라오죠. 이거 봐라.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 맞네. 선생님, P 심심하니까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항상 이런 것들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현이 콜? 나 학교에서 이거 설명할 때 너 잤냐? 듣긴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냐? 벤다이는 그래서 설명하는데 그 정도로 자세히까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난 자세하게 해줄게. 내가 학통 잘 가르쳐. 근데 실은 저도 경우의 수는 잘 못해. 나도 일일이 세면서 못하겠더라고. 잘 못해. 승질이 급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근데 얘는 자 보세요.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2번, 3번이지. 자, B 중에서 A가 아닌 게 3번이지. 2번, 3번 중에서 A가 아닌 게 3번이지. 이거 봐라. 세모 더하기 네모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 올라오는구만.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이 모양입니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P, A 바 B는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했어요. 근데 원칙은 뭐야?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A하고 B의 교집합이 발생할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위아래를 전사건으로 나눴지. 그죠? 그래서 PB분의 PA 교 B로 바꿨잖아요. 이해했어?
그러면 선생님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한 거니까 A랑 B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B 바 A는 무엇인가요?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곱셈 정리가 나옵니다. 얘를 여기다 곱하면 P A 교 B는 선생님 사건 B가 발생했어요. 근데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연달아서 발생했어요. 오케이? 고배 법칙은 A랑 B가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되잖아. 선생님, 왜 B만 먼저 발생해요? 얘가 일로 가면 A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죠? 선생님,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연달아서 발생했어요. 오케이? 자, 이쪽은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정의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식을 외울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야, 여기 주머니가 있어.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지. 내가 여기서, 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걸 배웠었어. 우리 서희랑 우리 성현이도 나한테 확률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내가 공을 2번 꺼낼 거야. 근데 나의 관심은 내가 2번째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여진이하고 효주는 중학교 때 배웠니? 어? 저 말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치. 그럼 그 말을 들어본 서희한테 물어보도록 하자. 서희하고 성현이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그죠? 여기서 공을 2번 꺼내는데, 응? 서희야, 왜 또 그런 표정 지어? 복원 추출은, 자,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고, 비복원 추출은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서 흰 공을 하나 꺼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키지 않으면 2번째 공을 뽑을 때 이 상황에서 공을 뽑는 거잖아. 근데 복원 추출은 내가 흰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집어넣어.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리셋이 되죠. 얘가 독립이야. 확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 그 다음 비복원 추출은 내가 여기서, 근데 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풀었잖아. 배웠어. 처음에 흰공 뽑고 이제 2가지가 있잖아. 그지? 근데 비복원 추출은 내가 선생님 처음에 이제 흰공 뽑았어. 근데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기 때문에 서희야 배운 기억 나지? 성윤이 부들부들. 아, 내가 니네 때 수업한 거 영상을 안 찍어서. 영상 찍기 귀찮아서 안 찍었거든. 그치?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는 이 상황에서 또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니네한테 야, 여기서 공 2개를 뽑을 때 2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그렇게 중학생들한테 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 다음 이게 지워졌어. 그럼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는 흰 공 두 개, 검은색 공 두 개니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지. 그지? 근데 얘는 처음에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인데 검은색 공 하나 지워졌어. 그럼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지. 비보건 추출은 종속이야. 이거 두 개가 반대는 아니야. 왜 이게 종속이냐면 자, 처음에 흰 공을 뽑았는지 검은색 공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죠. 그지? 앞에 사건에 종속되지. 근데 저 4분의 3은 흰공을 테니까. 그래, 4분의 3이니 그래 알겠는데 너 요즘에 내가 틀리는 거 잡아내는 재미에 오는 것 같아? 알겠는데 얘네 두 개가 앞에서 흰 공을 뽑았는지 검은색 공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죠. 그 이름이 종속이에요. 종속은 그림이 이거야. 근데 독립은 어떤 상황이냐면 잘 들어. 선생님 제가 흰 공을 뽑았어. 그러면 뭐야 5분의 3인데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니까 다시 두 번째 뽑을 때도 리셋됐지. 그럼 다시 5분의 3이죠. 그 다음 얘는 처음에 검은색 공 뽑았어. 5분의 2인데 두 번째 뽑을 때도 똑같잖아. 그럼 5분의 3이지. 얘는 확률이 똑같지. 앞에서 흰 공을 뽑았던 검은색 공을 뽑았던 상관이 없잖아. 독립적이지. 그래서 독립이야. 근데 통계학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독립. 왜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 배우고 나서 이항공포, 정유공포를 쭉 갔는데 이 독립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표로 정리해 줄 텐데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은 보건 추출이고 종속은 비보건 추출인데 종속은 니네가 알고 있는 이거야. 그래서 독립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하고 이런 그림도 배웠잖아. 이건 뭐야? 배반이지. 그죠?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이 그림일 때의 덧셈 정리랑 이 그림일 때의 덧셈 정리가 달랐죠. 이건 겹치는 거 뺐잖아, 그지? 근데 얘네 둘이 반대말이 아니야. 얘네 둘이 반대말이야. 오케이? 자, 일단 독립을 설명을 했는데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곱셈 정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까지 못 나갈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이 상황을 지금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는 종속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종속인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공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얘는 처음에 이게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고 이 상황에서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으니까 뽑을 확률이 4분의 2지.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2인데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3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중학교 때 20분의 6, 20분의 6 해서 그러므로 20분의 6 플러스 20분의 6은 20분의 12에서 이렇게 답을 구했었어. 중학교 때. 이미 중학교 때 이 곱셈 정리를 배운 건데 형님 잘 들어? 얘를 사건 B라고 하죠.
아니 아니야. 아무튼 곱셈 정리까지 했고 얘는 종속이야. 여기까지만 할게. 아 너무 오랜만이네. 그럼 이제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집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가 나온 거예요. 자, 책을 보자. 책을 보시면 여기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PA 교 B와 PB 바 A를 비교를 한 건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얘는 전체에서 색칠한 걸 보는 거고, 얘는 집합 A에서 색칠한 걸 보는 거라 그랬지.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곱셈 정리,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를, 자, 사건 A가 발생하고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얘는 B가 발생하고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 밑에를 보면 자, 요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집 잘 보입니까? 형님아? 어때요? 책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책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봐봐. 근데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계속 풀로 써줄 건데, 여기에서 자, P2는 이벤트야. 이벤트 사건 이벤트야. 이 이벤트는 선생님 어떤 사건 A가 발생을 하고, 자, 사건 A가 발생한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제가 방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제 떠올랐어. 흰 공 2개에 검은색 공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처음에 흰 공, 검은색 공, 두 번째 흰 공, 흰 공인데, 여기서 자, 이거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고 종속이니까 4분의 2가 되고, 처음에 검은색 공 나올 게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죠. 자, 보세요. 이 공식을 설명할게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 어떤 이벤트를, 제가 요 지금 상황에서 이벤트를 여기 있는 이 주머니에서 공을 2번 꺼냈을 때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오는 걸 이벤트라고 할게요. 이해했지? 그지? 그 다음에 저기서 얘기하는 사건 A는 얘가 자, 처음에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오는 게 사건 A야. 그러면 얘를 사건 B로 할 수도 있지만 얘하고 얘는 반대말이잖아 지금. 그죠? 반대말이기 때문에 얘는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럼 니네가 중학교 때 이거를 계산 어떻게 했냐면은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해서 중딩 때 이렇게 답을 내셨어. 20분의 12로 내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물론, 자, 얘를 볼게요, 얘를. 자, 선생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자, 보세요. 여기다, 이제.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자,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웠으니,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웠으니,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 다음 더하기,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 아니, 사건 A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PA지. 5분의 3. 왜? 사건 A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흰공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자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얘가 발생하고 나서 두 번째 흰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4분의 2가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선생님 사건 A가 처음에 흰공이 나오는 사건이면 이거의 반대말은 검은색 공이 나오는 거잖아. 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아이가 5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선생님, 그런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게 막 이벤트 B, A의 여집합 막 섞여서 그런 건지, 본질은 이거야. 아. 그런데 아까 선생님, 당신이 조건부 확률은, 뒤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이거 두 개의 교집합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실은 아까 여기가 뭐였어? B였지, B. A파 B였지.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랑 B의 교집합이 위로 올라가는 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였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대로 A 교 B가 될 거고 이 아이를 이렇게 쪼개야 돼. 자, 이벤트 대신 내가 B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벤트 대신 B를 집어넣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얘네가. 자, 여기는 이벤트는, 그치? 자, 이벤트는 사건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근데 아까 제가 주머니에 흰색 공이랑 검은색 공 두 개만 집어넣었잖아. 만약에 색깔을 세 개 집어넣었으면 A랑 A의 여집합 가지고 되지 않지. 여기가 뭐 A, B, C로 가겠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올라가도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조건부 확률은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라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올라가. 이 식을 외우셔야 돼. 책에다가 이 공식과 이 공식에 형광펜을 칠하시는 게 좋을 듯.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써드린 거에서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 써드렸고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 써드렸죠.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야 이게 사건 A야 얘가 사건 B야 얘가 이벤트야 해가지고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보세요. 항상 수능에 100% 나오는 거. 첫 번째 중복조합,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을 섞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조건부 확률 문제만 살살 풀어보는데, 자, 일단 원래 조건부 확률은 한 10년 전에는 수능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항상 이렇게 표로 나오거든요. 표로. 항상 수능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표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일단 요 A 스텝 문제긴 한데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느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 여부. 오,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죠?
자, 이랬을 때 남학생인 사건이 A고 안경을 착용한 사건을 B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349번에 P, B가 A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뒤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요. 앞뒤에 있는 거에 교집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확률을 구하기 귀찮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경우의 수로 바꿔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분자 분모에서 전 사건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해했어? 예,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표를 주면은 땡큐인 거야. 그럼 얘는 자 집합 A의 자 남학생 수니까 집합 A는 16이죠. 얘는 16분의 A랑 B의 교집합이니까 10이죠. 그죠?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P, A 바 B는 이제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뒤에 있는 거의 경우의 수에서 앞뒤에 있는 거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지? 원래 이건데 이거는 푸는 게 좋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자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이 무슨 글자죠? 18이죠. 18분의 교집합은 10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 B의 여집합 다 A다. 그럼 얘는 자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올 것이고요.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이건데 얘는 실은 뭐예요? A차비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집합 A랑 집합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1번 플러스 2번에서 A차비가 1번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은 항상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꼴이야. 그래서 집합 A는 남학생이 16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A면서 얘가 B면 얘는 B의 여집합이겠지. 얘는 A의 여집합이겠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 6이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해볼까요? P, A 여집합 바 B입니다. 뒤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얘네 둘의 교집합이니까 B, 교, A의 여집합입니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이 아이는 뭐예요? 여기 3번이죠. B차 A지. 근데 B하고 A가 아닌 거에 교집합이니까 여기 8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갑니다. 자, 곱셈 정리까지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독립과 종속은 다음 시간에 하고, 독립시는 금방이야. 근데 여기 A 스텝을 꼭 풀어보세요. 여기는 A 스텝을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대표 문제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PA는 0.5고 PB가 0.4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랬을 때 P, B 바 A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P, B 바 A인데 얘는 뒤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앞뒤에 있는 녀석의 교집합입니다. 근데 PA는 0.5가 틀림이 없고요. 교집합이 없네. 교집합이 없네. 뭐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봤더니 얘는 뭡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잽싸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밖에가 0.2죠. 근데 그러면 합집합은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얘들아 합사건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죠. 자 보세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종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는 이 벤다이어그램.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문제에서 독립이면 근데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반드시 독립이라고 줘요. 근데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그럼 너네 그냥 벤다이어그램 편하게 이걸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가 0.55 여기가 0.3돼. 지금 이 그림을 봤더니 얘가 0.8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0.1이죠. 그럼 여기가 0.1이죠. 그럼 이게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0.2죠. 그지? 설명 괜찮아요? 근데 아직 아니지. 여기까지 이해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애들이 많이 포기하거든. 근데 한 번만 이해하면 겁내 쉬워요. 한 번만 이해하면. 자, 보세요. 375. 이런 거 다 너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냐? 그냥 그 다음 유형 간다. 응? 오케이? 이거 뭐지? 자, 대표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스몰 a라고 했는데 a, b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헐, 당황스럽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데. 자, 근데 자 얘를 사건 a라고 할게요. 무엇무엇일 때 P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얘를 사건 B로 잡을게요. 왜 B가 들어갔어? 그지? 그럼 우리는 자 그냥 NA하고 이걸로 갈게요. 어차피 얘하고 PA 분의 P A 교 B하고 똑같잖아 얘네들. 그죠?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이거잖아. 써니 이해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지니까 자 사건 A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배울게요. 사건 A는 주사위니까 A 곱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거는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되죠. 너무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가자. 차라리 이거 두 개 곱하기 짝수가 되는 거를 찾으려면은 전체에서 A 곱하기 B가 홀수인 거를 빼주는 게 낫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이고요. 두 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는 자 주사위에 홀수 3개 있죠. 여기도 3개 있어요. 그러면 36 빼기 9니까 27이죠. 그럼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27이지. 그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B가 짝수인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거나.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어씨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짜증. 저게 사건 A니까 사건 A랑 B의 교집합은 짝수일 때죠. 잠깐만. 야 이거 경우의 수 보니까 더 어려워.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저 A 곱하기 B가 짝수인 건 사건 A잖아요. 어. 사건 A는 일어나야 되니까
이거 두 개의 짝수가 되는 거는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죠. 근데 얘가 지금 PA지. 그지? 걔는 B. 얘가 B구나. 얘가 사건 A죠. 아씨, 그러면 이거를 자, 사건 이쪽이 A죠. 이쪽이 B죠. 그러면 얘를 구하면 36분의 27. 27이지. 그죠? 여기 우리 27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교집합이니까 36분의 이거 두 개에서 겹치는 사항은 둘 다 짝수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둘 다 짝수인 거는 3 곱하기 3이니까 9자. 그러면 36분의 9지. 그지? 툭툭 치고 27분의 9가 돼서 3분의 1이 다 됩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378번. 일등이 하나 있고 2등이 5개를 포함해서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 확률은 유형별로 풀이를 좀 외우시면 돼요. 유형별로. 근데 셀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셀보다는 라이트 셀이 더 잘 되어 있는데 라이트 셀이 더 나중에 나온 책이라서 근데 라이트 셀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다음에 C 스텝도 없으니까 자 보세요. 자 일단 얘를 시각화 시켜볼게요. 1등 제비가 하나, 2등 제비가 5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포함해서 10개니까 나머지 애들은 꽝이지, 그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았더니 그러면 당첨 제비가 나온 사건을 얘를 사건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당첨 제비에 1등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사건 B라고 하죠. 그럼 얘를 이제 시각화 시켜보시면 P, B가 A죠. 그지? 그럼 얘는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랑 B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사건 A는 당첨제비입니다. 근데 1등도 당첨이고 2등도 당첨이잖아요. 그러면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이 있네. 이거 그냥 NA와 NA 교 B로 갈게요. 아니다. 이러면 가자. 10개 잠깐만. 10개에서 지금 2개를 뽑는 거죠? 그지? 2개 뽑는 거니까 자 보세요.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여기 지금 당첨 제비는 보시다시피 6개가 있죠. 당첨 제비는 6개가 있죠. 당첨 제비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PA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전체 경우의 수가 10C인데 근데 당첨제비를 2개 안 뽑고 1개만 뽑아도 나오는 걸 해도 돼요? 네. 그러면 6C 더하기 그러면 2개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1개만 나와도 되냐고? 그러네. 네, 1개만 뽑아도 되는 거예요. 1개만 뽑아도 되는 거니까 와. 그럼 PA가 PA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죠? 얘는 당첨제비 2개인데 당첨제비 6개 중에 하나 뽑고 당첨제비가 아닌 4개 중에 하나 뽑는 것도 더해야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얘는 계산하지 않을 거라서 근데 1등 당첨제비를 포함한대요. 그럼 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선생님, 노란색 경우가 위에 더해서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경우는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당첨제비고 하나는 당첨제비 아닌 거. 얘는 이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둘 다 당첨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하나는 당첨제비가 나와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랑 B가 겹치는 건데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되는 케이스는 2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게 1등 제비잖아. 그러면 이거 4개 중에서 하나 뽑고 요 밑에 있는 5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죠. 납득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할 마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6시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 노란색은 6, 4, 24 얘는 9 더하기 4니까 9 그러면 39분의 9가 없잖아요. 하지만 3으로 나누면 13분의 3이어서 또 없냐? 4번. 있죠. 네, 다행히 있어. 없으면 흥분할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유형 2번째의 조건부 확률을 풀어볼게요. 이거 일단 풀어보세요. 오케이? 진도 좀 쭉쭉 빼야 돼서. 대표 문제. 300명이야. 근데 이거는 아까 푸는 거랑 똑같지? 넘어갈까? 풀 수 있겠죠? 그냥 안경 쓰고 안경 안 쓰고 거랑 똑같죠? 넘어간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 옆에. 표 있는 거 다 푸실 수 있죠? 표 있는 거 내가 2번 했으니까. 서유 왜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어?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해? 자, 좋습니다. 음악 동아리 회원수가 48명인데 각 회원은 기타와 피아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근데 이 회원 중에서 기타를 선택한 사람은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5명이에요.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일 때 이걸 사건 A로 보죠. 그 회원이 남자인 거를 사건 B라고 하죠. 근데 아까 표로 있는 게 되게 편리했으니까 빨리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기타, 피아노. 그 다음에 남자. 잠깐만. 여자. 기타를 선택한 사람이 10명. 여자는 6명. 근데 48명이고 동아리 회원 중에서 이미 그런데 전체 인원수만 나와요. 전체 인원수가 48명. 근데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안 가르쳐줬어. 그죠? 갑자기 불쾌하네요. 여기 16이죠. 그럼 피아노 이제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이 문제 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32죠. 그러면 문제에서 여자 회원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를 X로 할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기 30이니까 30 빼기 x로 갈까? 오케이? 문자가 하나인 게 좋잖아요. 자, 가자. P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5인데, 그지? 얘는 P A분의 P A 교 B인데, 여기를 바라보았더니 PA는, 자, A를 뭐라고 할까요? A가 피아노니까 이게 사건 A죠. 그 다음에 남자니까 이걸 사건 B라고 할게요. 근데 얘를 구하는 게 8분의 5인데 굳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얘를 P 대신 N으로 바꿔도 되죠. 그지? 그러면 A는 30이죠. 얘는 A랑 B의 교집합이니까 32 빼기 X인데,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비례식이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곱하기 4를 했지. 그러면 얘랑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리로 갈 때도 곱하기 4죠. 그러면 32 빼기 X가 5, 4, 20이지. X는 10이죠. 이해했습니까? 어이씨 뭐야? 여자 회원수 구하는 거라서 6 더해가지고 이 동아리에 여자, X는 지금 피아노 치는 여자구나. 지금 답이 틀려서 당황했는데 문제에서는 여자 회원수죠. 얘네 둘을 더한 18이 되죠. 오케이? 선생님 왜 쪼개? 자, 그 다음에 384. 아씨 뭐지? 남자 200명, 여자 200명. A 두 영화 관람을 조사했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을 했고, A 영화를 관람한 27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25, B 영화는 290.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입니다. 이걸 사건에 그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사건 B로. 근데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될 때. 그지? 표로. 자, 보시면 A 영화, B 영화 인데 A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70명이에요. 근데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인데, A 영화를 관람한 270명 중에서 여학생은 125. 그 다음에 B 영화를 관람한 290명 중에서 여학생은 110명이었죠. 근데 이건 영화 관람한 사람이고 전체 인원수는 또 달라요. 뭐야? 둘 다 봤었을 경우 봤어. 절제하고. B 영화를 관람한 290명 중에서 여학생 110명. 이제 나머지를 메꿔볼까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180이고 얘는 145명이고. 가만 있어봐. A랑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자, P 이건데 PA 분의 PA 교 B죠.
근데 얘는 여학생이 200명이고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200이 안 되잖아. 넘죠. 너무 사고 넘네. 아 하나씩가 그럼 얘는 300이고 그럼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 A 교 B라고 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에서 25를 빼면 이게 나오나요? 그럼 여기 몇 명이야? 25명.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35명. 그러면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사건 A고 이 중에서 남학생을 물어봤으니까 야 이거 어차피 이거 우리 그냥 이거로 가자. NA 분의 NA 교 B죠?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니까 이게 사건 A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남학생이니까 이게 사건 B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B가 25니까 맞는 거 확인했고 두 개 더하시면 60분의 25고요 5로 나누면 12분의 5인데 답이 맞는지 볼게요. 네 맞네요. 자, 이거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또 할게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인데 이 셀에 있는 문제 유형 하나하나를 다 외우세요. 오케이? 자, 보시면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불량품 X, X,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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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자, 얘들아, 니네 양품점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뭐 옛날에 50년도, 60년도 영화를 본 적이 없지. 양품점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저 어렸을 때도 있진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양품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양품이 불량품의 반대말이에요. 그지? 양품 두음 법칙이냐 이게? 아니구나. 아무튼 양품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옛날에. 이게 저 때는 저 어렸을 때 없었고 옛날에 50년도 60년도에 있어요. 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겠지? 난 아니에요. 난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양품점을 알아요. 이제 양품과 불량품이 있는데 자꾸 우리 큰딸이 나한테 그 어렸을 때 막 깜장 고무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되게 재밌게 봤나 봐. 근데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아빠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다녔지 그러는 거야. 나 아니었거든. 나도 롯데리아 가고 나이키 신었거든. 근데 자꾸 내가 그거는 아빠 세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다. 근데 우리 큰딸이 끝까지 웃겨. 아니잖아. 아빠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 이러면서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막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야 내가 고무신 신었냐?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롯데리아 있었고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뭔지 알지? 깜짝 고무신 그 애니메이션 알지? 근데 그거가 배경이 우리나라 60년도 뭐 그때거든요. 네 진짜. 근데 지금도 막 실실 웃으면서 맨날 나는 약 올려. 아무튼 여기서 두 개를 한 개씩 두 번 꺼냈는데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려고 했고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는 말이 비복원이고 비복원은 우리가 종속임을 배웠고
그죠? 오케이? 자, 세팅을 할게요. 물론 이 문제는 중학교 때도 풀었어, 니네가. 하지만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면 자, 처음 꺼내고 두 번 꺼내는데 자,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 이거가 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양품. 오케이? 양품. 그러면 양품이니까 내가 양품을 동그라미로 친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자, 두 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내 확률을 물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 뭐야. 갑자기 헷갈려. 그지. 그럼 쉽게 가자. 여기서 처음에 양품을 꺼내는 걸 사건 A라고 하고요. 그지? 그러면 두 번째에 양품을 꺼내는 걸 사건 B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노란색이 없다고 쳐봐. 니네는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을 거야. 중2 때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 그림 그려놓고. 선생님 12개 중에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지웠겠지. 지우고. 두 번째 뽑을 때는 11개 중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두 개 연속 다 발생해야 되니 곱하자 해서 그냥 이렇게 구했어요. 행복하게. 중2 때. 근데 이제 우리 좀 배웠으니까 이게 집합 A고 이게 집합이면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보러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건 A가 발생하고 B도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배운 곱셈 정리가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근데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연달아서 사건 B가 발생한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PA가 여기에 있는 12분의 10인 거고 B 바 A는 11분의 9인 거죠. 오케이? 자, 비보건 추출은 종속이고 오케이? 우리가 오늘 배운 곱셈 정리는 종속 사건 일대의 곱셈 정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 일대의 곱셈 정리는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답 내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다음 유형 5번을 볼게요. 유형 5번에 여기 위에 있죠. 선생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더하는 것인데, 자, 얘를 한번 곱셈 정리로 적어볼게요. 얘는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뭐가 이벤트고 뭐가 사건 A인지 모델링을 해드리면,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입니다. 근데 뭐야, 비가 안 내리면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줄어들어. 그럼 이 팀은 비가 오면 축구를 잘하는 팀이네요. 이상한 팀이네. 근데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씩 모델링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거가 사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원래 사건이라는 말은 좀 중복되는 말이죠. 니네 역, 전, 앞 이라는 거 잘못된 거지. 역전이 뭐예요? 역 앞을 얘기하는 거죠.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 역전압. 이 말도 처음 들어봅니까?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나? 아무튼 요즘 애들은 기차를 거의 안 타봤죠. 기차 타본 사람 그거 없잖아. 기차 안 타봤지 니네. 니네 대부분 아빠가 맨날 차로 운전하니까 기차 안 타봤지? 어? KTX 딱 한 번 타봤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거의 기차를 안 타봐요. 대부분 집에 차가 있어서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 기차를 너무 신기해해서 억지로 한번 기차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같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와, 여기는 이렇게 아빠랑 차를 타고 가면 휴게소에 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잖아. 근데 기차는 그냥 아무 데나 화장실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둘 다 한 7살, 5살 그때 한번 태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한번 태우고 기차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차를 탄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나도. 갑자기 기차를 타보고 싶네요. 되게 낭만적인. 근데 네 기차 안 타봤지? 수학여행 갈 때 KTX. 수학여행 KTX 타고 왔어. 엄청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기차를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니네가. 의외로. 뚜벅이면 자주 타지 않을까요? 아니, 기차. 지하철이랑 기차는 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만약 도서관에 이동을 지하철로 할 수 없어요. 타지 않을까요, 자주? 아니, 정말 기차 탈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다 집에 차가 있어가지고 다 그냥 아빠랑 운전해서 가니까 애들이 기차를 모르더라고, 잘. 그럼 어디 기차 타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들 한 7, 8년 전에 한 6살, 7살 학교 가기 전에 한번 억지로 한번 태웠어. 억지로. 이게 기차야 하면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팀에서 경기가 이길 확률이, 이거 사건 이벤트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 이벤트는 사건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 A는 뭐로 잡을 거야? 그치. B가 내리는 걸 사건 A로 잡을. 그러면 이 I는,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거 쓰기 싫어서 이렇게 안 푸는데,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이 이거 어려워하니까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풀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렇게 풉니다. 이걸 계속 보여줘야 너네가 족구모 확률에서 안 발리거든. 근데 의외로 족구모 확률이 쉬워요.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제일 앞에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어디가 제일 어렵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쉬워요. 확률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했어요.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즉 B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B가 오지 않은 가정하에 승리하는 거죠. B가 내릴 확률이 0.2니까 B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7이니까 이건 0.7이죠. 그 다음에 B가 올 확률이 0.2면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0.8이죠. 근데 B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0.5래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오케이? 배웠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냥 대표 문제만 풀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음 주에 질문을 받을게요. 월요일날 오시 하는데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풀면 안 되니까. 자, 여진이 저번에 말한 책 샀니? 네. 그거 성현이 좀 보여줘봐. 성현이도 저거 사. 기출이 수원수투. 수원스도 기출의 말이에요.
너희는 사지마. 너희 무조건 해야 돼. 너희는 무조건의 노예야. 자, 선생님, 이거는, 자, 이 식에다가, 선생님,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조건부 확률인데, PB. PB가 아니라 P2죠. P, 얘를 이걸로 바로 바꾸면, P, 이거죠. 그지? 옆에다 적어도, 얘가 원래 이건데,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고,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세모죠. 조건부 확률의 기본 포맷입니다. 항상.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저기 있는 식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을지 한번 궁리해 봅시다. 어느 학급은 전체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실업 검사 결과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 요청을 받았다. 이 학급 전체 중에서 임의로 한 명 선택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벤트야.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을 사건 A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P, 자, A 바인데, 그죠? A 바인데, 선생님, 자,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분에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이벤트는, 자, 선생님, A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물론 B라고 할 수도 있는데 A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A 교입니다. 그럼 너네가 밑에 있는 이거 두 개만 구해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P, A, 교 2를 곱셈 정리로 바꾸면 선생님 사건 A가 발생하고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죠. 근데 사건 A가 안경을 쓰는 건데 전체가 60%가 안경을 쓴대요. 그러면 60%니까 60%는 5분의 3이죠.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 검사를 요청하지. 안경을 썼다는 가정하에 재검을 요청하지. 그럼 저기 있는 24분의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A의 여집합 교인. 선생님,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하였으니 안경을 쓴 사람이 5분의 3이면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5분의 2고 근데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0분의 1이 재검 요청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곱하기 10분의 1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계산하시면 40분의 1이고 이 아이는 계산을 하시면은 25분의 1이어서 아주 불편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4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분의 25분의 1이 되는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거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할까요? 40과 25의 최소 공배수인 40과 25의 최소 공배수 곱해봐. 그럼 제가 25, 40의 최소 공배수 5, 5, 8 200이네요. 그죠? 맞냐? 자, 여기다 200 곱하고 여기다 200을 곱할 겁니다. 그럼 위에는 이거 두 개 약분하면 8이죠. 이거 두 개 약분하면 8일 거고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뭐예요? 5죠. 그래서 세모 더하기 네모분의 네모꼴 나왔고 그지?
13분의 8이 답이지 볼게요. 13분의 5야. 아우씨. 안경은 안경을 썼을 확률인데 A 찾은 안경을 안 쓸 확률을 찾아 40분의 1, 25는 위에 세로가 들어가 있어서 40분의 1이 들어가잖아. 아, 이거예요? 네. 아. 여기가 40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아, 왜 이러지? 아. 이게 5고요. 여기가 5지. 고마워요. 놀라워. 난 뭐가 틀렸지 하고 위에 지금 계산 보고 있었어. 바보가 아니에요. 자, 또 할게요. 아, 이거는 풀어줘야 돼. 자. 불량품 문제. 학교 교과서에 이걸로 나와 있을 테니까. 자, 같은 제품을 A 공장, B 공장 생산하는데 A 공장과 이제 가장 보편적인 조건부항의 문제예요. 가장 보편적인. 그냥 교과서에 이 문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A 공장이랑 B 공장에서 생산량이 전체 제품의 20%와 80%인데 그럼 B 공장에서 더 많이 만들고 있네. 그죠? 근데 A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4%고 B 공장에서는 5%예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통계, 확률 통계가 공장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모든 기업에서 다 통계학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가시면 반드시 일반 통계학을 다 하셔야 돼요. 진짜 국문과 빼고 법대생도 배우고 의대생도 배워요. 진짜로 통계학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일 많이 쓰니까. 근데 자, 이벤트를 골라볼까? 이벤트. 자, 불량품인 게 이벤트야. 자,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건 A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P, 자, 선생님, 자, 불량품이었을 때 A 공장에서 발생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는 선생님, P 이벤트는 불량품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하필 A 공장에서 발견된 불량품인 걸 물어본 거야. 그런데 공장은 두 개가 있잖아요.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거 중에서 A 공장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불량률을 보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공장이 A, B, C 세 개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만 따로 구하면 되잖아요. P, A 교인은 선생님 A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A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불량품이 나온 거죠. 선생님 얘는 B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B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A 공장은 전체의 20%를 만들어요. 그럼 A 공장은 5분의 1만큼 만들고 있고 얘가 이거죠. B 공장은 5분의 4만큼 만들고 있죠. 그런데 A 공장에서 나오는 녀석의 불량품이 4%니까 얘는 100분의 4가 되고요. B 공장에서는 5%니까 얘는 100분의 5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올리는데 여기 있는 4하고 어차피 얘는 500분의 4고 얘는 500분의 20이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숫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20분의 A니까 4가 돼서 24분의 4가 돼서 6분의 1. 오케이? 자, 이거 볼게요. 자, 397번. 내가 또 너무 많이 건너뛰었나 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397. 자, 보세요. 이제 이 문제도 되게 시험에 잘 내는 문제인데,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가 있고,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가 있고, 한 면은 빨간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인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글씨를 읽었는데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좀 시각화를 시켜보면 자 볼게요. 카드가 지금 3장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빨간색을 레드로 가고 검은색을 블랙으로 갈게요. 어떤 카드 한 장은 앞장과 뒷장에 둘 다 빨간색이 있는 거고요. 어떤 카드 한 장은 둘 다 검은색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시각화 시켜보세요. 그럼 문제 쉬워져요. 근데 어떤 카드 한 장은 한 면은 빨간색이고 한 면은 검은색 카드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어. 내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꺼낼 거야. 카드. 근데 한 장을 꺼내서 바닥에 놓았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이게 지금 여기가 앞뒤인데 어차피 양쪽 다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딱 꺼내가지고 탁 두는 순간 앞면이건 뒷면이건 색깔이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윗면이 빨간색일 때 그럼 얘를 사건 이벤트라고 할까요? 다른 면이 검은색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선생님 P A 다 2죠. 그죠? 그럼 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랑 이벤트의 교집합인데 카드가 2장이 아니라 3장이에요. 여기는 이벤트는 3가지죠. A 사건, B 사건, C 사건 분의 P, A, 교인데 원래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카드를 놨을 때 윗면이 빨간색이 절대 안 나오는 게 이거죠. 그지? 얘는 앞뒤가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럼 원래 3개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 빼는 거야. 오케이? 빼서 맨날 하던 대로 근데 한쪽이 검은색이면 우리는 얘를 뽑고 싶은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거를 사건 A라, 이게 사건 A고 얘는 안 되잖아. 얘를 사건 B라고 모델링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2개를 계산해봐야 되는데 P A 교 2는 사건 A가 발생하고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인데 내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고를 때는 이 A 카드가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아닌가? 근데 이벤트가 윗면이 빨간색이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P B교이는 B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벤트가 발생한 건데 얘도 3분의 1이죠. 잠깐만. 그지 맞지? 근데 얘는 윗면이 빨간색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지. 그다음에 다른 색 면이 검은색이니까. 여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빨간색이죠. 앞뒤가. 그죠? 여기서 다른 면이 검은색인 게 사건 A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얘가 6분의 1 더하기 PB는 3분의 1분의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6을 곱하면 분배하시면 1 분배하시면 2 1 해서 3분의 1이 답이죠. 오케이? 자, 이 문제 다음은 다 풀을 수 있겠지? 그 밑에 있는 건 어때요? 398번. 여기까지 숙제 낼 건데. 자,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집니다. 헐.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 이거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숙제는 여기 398번까지고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